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2.3 계엄 선포 내란 석 달 만에 맞이한 3.1절 참 선동으로 얼룩졌는데요. 일단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처단 얘기도 나왔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 이 옥중 편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처단은 김용현 전 네. 국방장관이 지금 옥중 편지를 변호사가 집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야, 이게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이렇게 처단이라는 표현이 김 장관이 가끔씩 쓰나 봅니다. 이게 지난번 12.3 내란 때 그때도 그랬죠. 포고령 1호에도 들어가 예, 있잖아요. 처단. 전공의들 48시간 내에 본업하지 않으면은 네. 계엄법에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또 뭐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된 처지잖아요. 구속돼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본 것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말이 저는 더 맞아요. 어떻게 네. 이 사람이 경찰대 1기로 국정원 차장 뭐 경찰대에서 치안 점검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네. 이런 얘기를 처부수자.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선출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예. 내란 선동이잖아요. 이거. 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좀 그 석동현 그 변호사도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집회 소식을 듣고 한없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지금 북한 무슨 김일성 찬양하는 건가요? 예. 아니 이게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한없는 감사의 표정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석동현 자기 해석이잖아요. 네. 석동현은 검찰에서 검사장 했죠. 그리고 서천호는 경찰에서 뭐 경찰 대학장, 남부 청장 뭐 이런 거 국정원도 있었고요. 시한 점감도 하고 차관급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검찰 경찰에 있을 때는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저는 해방 전국의 혼란상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안 살고 예.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예. 마치 그 해방 전국의 찬핵, 죄송합니다. 그 저 친탁 이게 동지, 친탁 반탁이었죠. 찬탁 반탁. 예, 찬탁 반탁이 막 하면서 또 자익 우익이 나눠서 네. 암살까지 했었고 그렇죠. 그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섭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사이에 전쟁 포로의 맞아요. 서너 명 죽어서 목이 참수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죠. 그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그때보다 비극적인 것은 그때는 당시의 국제 정세, 뭐 냉전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또는 그 민주주의를 마지막 그 방어선으로 하고 이런 외세의 흐름이 따라 이런 영향을 받았다지만 지금은 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메시지가 있더라도 네.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당의 여당이잖아요. 맞아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는데 윤리위원회 제소할 정도가 아니라 네. 내란 선동이잖아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발언을 어떻게 대중장소에서 그것도 3.1절 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당의 대표일 수 있는지 그런 저는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유지 문제잖아요. 예. 헌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잖아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네. 시각이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 문제. 예. 그래서 그 발바송이라는 뭐 노래는 아니고 네네네. 고운데 발바송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기겁할 정도였죠. 그래서 특히 민주당 추천의 그 헌법재판관 이름을 호명한 다음에 발바, 뭐 발바, 문영배 네, 발바, 네, 이미선 발바, 정계선 발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그
문영배 재판관은 평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검사장 권영 대행은 평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한 거지 본인의 정치적 견해나 뭐 이런 거 투영시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날카로운 질문은 정영식 재판관도 김영도 재판관도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 민주당 추천의 그 헌재 재판관들만 유독 지명이 돼서 그 호명을 하면서 발발하는 구호를 외치는 그것도 너무나 섬뜩했죠.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끔찍해요. 추천은 그 사람이 아직 정계선밖에 없고요. 문영배, 이미선 대통령 예전에 추천은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네. 사람들이죠. 두 그리고 분은. 또 하나는 서천호 국회의원이 어떤 뭐 경로를 밟아서 국회의원이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 네. 그리고 희망버스 그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유명한 그 국회 검찰총장 그 내연녀와 그리고 그 사건이 저희가 최동욱 있었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불법 사찰로. 예, 불법 사찰로 집행유예인가 뭐 징역형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생아와 내연녀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런 일들로 집유를 받았다가 네. 그 특별 사면을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용산하고 이미 조율이 끝나서 미리 공천 신청을 하고 후에 사면을 약속받고 공천을 한 게 아니냐, 뭐 공천 신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 뭐 의심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당의 공천이라는 게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자격 그것도 없는 한번 봐야 될것 분이 같습니다. 이미 공천을 받은 것 가정 자체도 투명하지가 않고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도 들고요. 그래서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정말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런 얘기를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개인 뭐 충성을 하죠. 일기장에 쓰는 건 몰라도 집회에 와서 국회의원이도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 다 지금 본인도 처부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헌법기관들이잖아요. 그럼요. 뭐 이게 누구라도 기관인데 조금 본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근데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부리는 스타일, 자기 네. 사람을 만드는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신이 수사 기소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지금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김진모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분도 자신이 기소했는데 그 국당의 뭐 청주 지역에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있죠. 이런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해서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이 지금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계속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떤 거짓말이 가장 커 보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같아요. 있으니까요. 아니 뭐 아닌 게 없어요. 거짓말 그 아닌 게.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두고 이제 보수논객 조갑재 씨가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려면은 소급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전시 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해 지금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헌법에다가 대국민 호소용 계엄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파면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 사람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럼 지가 원래 2시간만 하려고 내란 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과 군을 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막아놓고는 진짜 법꾸라지 법기술자의 변명치고는 너무 수준 이하 아닌가요? 네. 자, 거짓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거짓말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공관위원장이 정진성인 줄 알았다. 그러놓고 상현이 윤상현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건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조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저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국민 담화예요. 네. 그게 거짓말을 지금 그 좀
뒤후에 이제 공개되는 거 보면 윤상현이 상현이 공관위원장 다 알고 있었거든요. 11월 7일 그뭐 이제 기자회견하고 1, 2년 사이에 그게 네. 모른다는 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짓말이 두 가지 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명태균이 말했듯이 5세 어린이와 같다. 어린이는 책임을 지키라 하죠. 그리고 5세 환상 어린이. 자신이 생각하는 환상과 실제 진실한 존재하는 실체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네. 뭐 우리 집에 뭐 있어, 뭐 우리 아빠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그 자기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죄책감 없이 진실이 거짓이라는 인식,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향과 또 하나는 검사들이 오랫동안 검찰청에서 어떤 수사를 하다 보면 공소장에 진실이 아닌 것들을 막 주장하다 보면 네. 그리고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다 보면 그런 내가 아.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 된다라는 네. 환상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잘못한 기소 사례로 뽑히는 것은 5만 원 건으로 1억을 받았다라는 네. 기소를 했는데 그때는 5만 원 건이 발행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이참 그럴 수. 그리고 예.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차규근 전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 관리본부장의 경우에는 네. 공소사실에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과천의 그 법무부 사무실에서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어놔요. 근데 예. 그걸 이미 뭐 관용차 운영일지 하고 국회의사로 뭐 이런 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공소장에 좀 썼다. 그래서 그런 습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네요. 검증을 안 하는 검증 거죠. 안 하는 스스로. 것이다.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특수부가 주로 옛날에는 대통령실 하명 사건들을 그렇죠. 다루잖아요. 하명 예. 사건을 하다 보면은 무슨 수를 쓰서라도 저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맞아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그게 재판의 결론이 아니라 기소가 결론이죠. 거기서는. 그게 그래서 원래 검찰이 무죄를 받으면 무죄 평정에서 감점을 받아야 되는데 네. 특수부 검사들은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하명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건 억지 수사를 하건 문제가 안 됐던 것이죠.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평소에 자유주의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취임식 때 자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면은 계엄이라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자유 그것도 거짓말인잖아요. 예. 속내는 좀 어떻게 좀 억압하고 싶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자유도 거짓말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본인이 그 얘기가 거짓말이죠. 네. 자유주의라는 거는 자기와 김건희의 자유는 몰라도 아. 국민 전체의 자유는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참 놀라운 건데 일단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명태균 게이트 다시 전국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검에서 지금 조사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김한정 씨 압수수색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눈에 띄는 게 석 달 전만 해도 이 지금 뉴스토마토 단독 보던데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권 없다 이렇게 종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수사를 또 하고 있어요. 오세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또 대선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뉴스 토마토 기사를 보니까 네, 그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 개정하면서 선거법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 수사의 기법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워딩을 발언을 한 거는 뭐 검사가 맞더라도 네,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이렇게 나온 건 아닌 거 제가 찾아보니까 좀 없더라고요. 그렇게 네. 저도 그런 발언이 내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뭐 또 조사하는 방식이 그렇죠. 검사들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게 피의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질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다. 어쨌든 저 때는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아주 좀 급물살 타고 있어요. 어쨌건 지금 네. 제일 핵심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원지검에서 사실은 사건을 덮으려면은 창원지검에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덮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네. 비판을 덜 받죠. 그런데 중앙지검으로 왔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겨냥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주로 홍준표,
오세훈. 두 단체장 두 대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맹태균 게이트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죠.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보다도 못한 지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홍준표는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사실 출마할 의사도 없었는데 갑자기 있던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출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검찰이 혹시 여권의 경선 오히려 지금 본선보다는 여권 경선이 더 지금 중요하니까. 주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면은 두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최측근들이 계속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네. 받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 의도하건 하지 않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구도에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검찰이 의도했다라고 외관이 의심스러우면 국민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점이 검찰이 좀 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첫 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예. 윤석열 앞에 가면 다 멈춰서 있는 검찰 수사가 이 맹태균 게이트에서는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이걸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 방식 때문이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또 놀라운 녹취로 하나 뭐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김건희 목소리 요건 잠깐 듣고 다시 또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목숨 걸었다. 죄송해요. 조선일보요. 중앙일보 아닙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김건희.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탄핵 소추 의결된 직후라고 하거든요. 12월 말이라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는 했는데 네. 이게 통화 목소리인지 뭐 녹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근데 없습니다. 이제 출처를 얘기를 하지 않아서 네.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출처가 누구한테 나왔던 것인가? 오히려 주진우 편집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1살 차인데 누님이라 그러면서 네. 뭐 자주 통화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직접 통화한 건지 혹시나 사실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건 통보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당사자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 걸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인가요? 그때는 이미 네.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누구랑 저 얘기를 했겠느냐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건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게 궁금하죠. 짚어 보니까 예. 조선일보가 이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건드린 적이 있어요. 11월 이게 계엄하기 이전부터 네. 김건희가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계속 이 논설이나 칼럼 같은 걸로 사설 같은 걸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김건희 여사가 계속 자기를 공격한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김건희 여사 옹이거든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뭐 김건희 여사만 안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조선일보 폐간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의 그걸 받아놓고도 USB를 받고도 보도를 안 했잖아요. 예. 그게 뭐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라 그러는데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동의받고 기사 썼나요?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맥락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 거래를 언론사인데 거래를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다. 이걸 보면 단지 뭐 이걸 들고 파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논설 같은 걸로 자기 뭐 배제하라 이런 걸 쓰는 것만으로 경로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조건을 곁들여서 우리가 안 쓸 테니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들어달라. 아하. 또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당신은 물러나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 저의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만 이 맥락을 보면은 뭐 조건을 내밀어서 거래하게 한다.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뭔가 다른 요구를 곁들여서 받았길래 민원 사항을 곁들여서 받았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약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 딜이라든지 약간은
협박 아닌 협박 그런 것들이 김건희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었고 이거는 사실은 이 USB는 명태균이 구속 직후 부분이에요. USB가 전달되고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지금 폐간 얘기 나온 거는 탄핵 이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해 12월 네. 말이면은 명태균도 구속돼 있고 윤석열도 지금 탄핵 구속 체포는 뭐 그 후에 됐지만 예. 고무렵입니다. 체포되기 전이죠. 예, 고무렵에 탄핵 소추 의결됐으니까요. 예. 그러면 사실은 힘이 없지요. 뭐 탄핵돼 있는데 그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폐간을 시킵니까?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는 한 게 아니라 네. 지인과의 통화 내지는 대화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으니까 문제가 되긴 한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놓은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은 아니죠. 예. 이게 지금 그런 마인드에 가졌건 말건 뭐 사적인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둘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아까 서천호 의원은 공개적인 대중 집회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네. 기억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김 여사의 심중이 드러난 셈이긴 한데 조중동 못 믿겠다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는 얘기한 게 자기가 여전히 그 얘기를 말하는 거 보면은 거의 전두환 정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실세 대통령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주는 그 정도. 그러네요. 놀랍네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죠. 자, 다시 저는 잠깐 이제 이 명태균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네.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가능한 최종의 순간에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울질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당 경선에서 결국 누구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사실은 뭐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봐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강을 팔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중대한 혐의가 성립되지만 봐준다라고 봐줬다. 하면서 자기의 그 조직의 존속을 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가장 다크호스인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둘을 치는 방향으로 놔주고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근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급하게 했다가는 결국은 그 만약에 여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 되면 뭐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은 이건 창원지검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이즈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 직할로 하려고 왔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윤석열 탄핵 심판 돌아와서 이 선고가 3월 중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마흔여 후보자 임명 문제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목 대행 국무회의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간을 끄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이 잘 안 가요. 네. 근데 이미 마흔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는 사실 관여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결했기 때문에 변론 종결했어요. 변론 종결했으니까 여기는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고 뭐 때문에 그런지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최 대행이 눈치만 보는 건데 헌법 위반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도 오늘 아마 그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또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으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됩니다. 직무유기죄 될 수도 있고요. 직무유기죄 지금 그 판사 출신 차승환 교수가 고발장을 2가지를 써놨다. 안 되면 뭐 10만 서명을 받아서 고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법 절차에 명시된 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해도 괜찮나요? 안 되죠. 그러면 뭘로 이 나라를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지탱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최 대행이 이제 오늘 간담회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 국무총리 탄핵 소추돼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 소추하게 되면은 이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배짱을 부리는 건지 저는 최상목이가 무슨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예. 혹시 대권 후보로 나서려고 뭘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네. 이해가 잘 안 안 가요.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곳곳이 헌법 다 위반이다 이렇게 댓글도 주셨는데 연주님 그럼 결국 지금 앞으로 선고 또 대선 어떻게 일정 한번 예측 좀 해주실래요? 저는 3월 11일 3월 11일 3월 중순 예. 뭐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 이 통상
금요일 날 주로 선고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 3월 7일이냐 다음 주 3월 14일이냐인데 14일 날. 예. 네. 이게 이번 주 선고를 하게 되면은 선거 날짜가 어렵더라고요. 선거날 잡기가 쉽지 않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연휴가 예, 쭉 예. 하루 뭐 샌드위치 대회가 있는데 연휴가 쭉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잡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거든요. 60일 이내에 선거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14일 정도 하고 그러면은 5월 12일이나 13일 정도의 아. 선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4일 날 선고를 하고 12일이나 13일 날 대선을. 하루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가급적 이번 주 하면 좋겠지만은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좀 그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있겠고요. 네. 어쨌건 오늘 최상목 대행이 오늘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사실은 나라가 더 어려운 꼴로 더 어려울 것이다. 지경에 처하지 않나. 네.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오늘 정도까지는 모양새를 본인이 권한 대행이지만은 국무회의와 뭐 간담회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절차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조차 미룬다면은 저는 최 대행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없을 저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초이봄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